안녕하세요. 잠 잘 자는 것도 보약이다. 근데 시니어들이 사실 이 잠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든. 오늘 그 잠 얘기 좀 해봅시다. 그게 잠 잘 자는 게 보약이라 그랬는데 서양 속담에는 한 수 더 나갔더라고요. 어떻게? 잠이 약보다 낫다. 약보다 Sleep 낫다. is better than medicine이야. 실제로 건강에 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건강 유지의 3대 기둥이라 그러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잠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면이 부족해지면 우울증도 치매, 면역력 저하 뭐 이게 많으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세 사람이 잠 어떻게 자고 얼마나 자고 부부 각방 쓰느냐, 침대 침실은 어떻게 하느냐,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한번 까발려 봅시다. 그럼 뭐 잠을 어떻게 잘 자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얘기하면. 글쎄 저는 잠을 좀 잘 자는 편인데 비교적 낮에 많이 걷거나 운동을 하면 그냥 푹 자요. 나도 그렇죠. 지금 우리 달인이 얘기한 것처럼 운동을 많이 할 때 역시 수면을 취하게 되더만. 그러니까 테니스 같은 거를 한 두세 시간 하는 날은 비교적 다른 때보다 푹 그렇지. 자요. 근데 이제 물론 운동을 너무 심하게 못 자는 사람도 있는데 운동이 좋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졸릴 때 자야 돼. 자는 타이밍을 놓치면 잠을 못 자더라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새벽에 좀 일찍 나가야 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 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마침 자는 시간 놓쳤다. 그러면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지 오히려 잠이 더 안 와. 맞아요. 그건 뭐 나도 그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오히려 긴장해서. 진짜 잘 못 자는데 보통의 경우는 나는 그냥 졸리면 자는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어쨌든 뭐 낮에도 좀 피곤하다 싶으면 낮잠 잘 자진 않는데 그때도 자고 저녁 때도 시릴 때도 없이 졸립다 생각하면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깨고 하는데 보통 우리 집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학이나 이런 데서 복식 호흡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밤에 자다 깨잖아요. 잘 못 자는 사람들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 안 된대. 지금 몇 시구나. 몇 시인데 벌써 깼구나. 그럼 못 잔대.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뭘 해야지 그러면 꼭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자야지 그러면 잠이 안 오는데 이거 안 자야지 그러면 잠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복식호흡 얘기했는데 나도 중간에 깨가지고 좀 더 자야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무슨 그냥 더 자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오는데 그때는 옛날에 단전호흡 하던 좀 생각이 나면은 호흡 이런 거를 거기다 집중을 하면은 다른 잡념이 없으니까 조금 잠이 오는 것 같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은 난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뭐 못 읽은 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요새는 또 유튜브라든가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다가 그게 1시간, 2시간 되다가 졸리면 그때 다시 자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 사람으로서 잠에 대해서는 그래 걱정 없으니 다행인데 남들이 시청자들을 부러워하겠다. 아니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해요. 수면제에 의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 수면제 그러면 좋은 기분을 가지고 듣지는 않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잠 못 자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수면제 잠 못 자는 부작용보다는 수면제의 부작용이 더 좋다. 수면제가 예를 들어 양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습관성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 그런 적은 아니면은 오히려 그게 잠 못 자가지고 가지는 부작용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수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거의 뭐 장복하다시피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거 괜찮냐 그랬더니까 본인이 좀 내성이 생겨가지고 옛날보다는 복용 양이 좀 커진 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장복하니까. 그분 말로는 의사들이 고혈압 약하고 비슷해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안 자면서 그 부작용보다 약간의 그런 게 있더라도 필요할 때는 이용하라. 그리고 내 지인도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서 잠을 밤에 잘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반알 정도 수면제를 놓고 있다가 밤 1시, 2시에 자려고 하다 안 자면은 그걸 먹고 서너 시간 더 자는데
그게 좋다고 그걸 권하더라는 사실 거지.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과다 복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의사 처방 이상의 그 약을 먹는. 자, 그럼 좀 테마를 바꿔서 부부 각방 써요? 아니면 같은 방 써요? 전 같은 방 쓰죠. 같은 방. 나도 같은 거. 여성조선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에 각방 쓰는 사람이 52%, 어이구 생각보다 많네. 한 방 쓰는 사람 48%밖에 안 돼. 반이 안 돼. 이게 이제 시니어 말고 20대부터 다 합해서.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선 각방을 왜 쓰느냐? 글쎄. 먼저 각방 씁시다 하는 게 74%가 아내, 부인들이 남편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내가 자세히 보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이게 활동 시간대가 다른 거야. 자는 시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수면에 방해가 돼서 배우자 잠버릇이 나빠서, 뭐 코골아서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젊은 사람도 또 왜 그러냐 했더니 육아 문제로. 그렇지. 그건 중요하지. 근데 재밌는 거는 부부 사이가 나빠서도 9%라도. 근데 우린 다행이다. 보기 싫어. 활동 시간 문제는 그게 있겠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현장 근무자들은 맞아요. 주야간 맞아요. 하는 사람들이 예, 많잖아요. 그래요. 그런 경우는 아마 따로 있어야 참 제대로. 저도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자는 시간이 틀리니까 방해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각방을 써봤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같은 방을 쓰자. 왜?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응급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병원에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각방 쓰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이거지. 실제로 저게 심근경색이라든가 심한 뭐 쥐가 나온다든가 그래가지고 혼자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변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위급 사항도 있지만은 옆에서 체온을 같이 느껴주는 것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고 어떻게 침대 생활해요? 바닥 생활해요? 침대에서. 침대. 나는 지금은 이제 한 1년 됐어요. 침대는. 평생을 우린 바닥에서 잤거든. 결혼해서 지금까지. 근데 나이 드니까 일어나는 게 힘든 거야. 자다가 그렇지. 바닥에서.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맞아. 노인들이 일어나기 힘들어.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난 침대를 쓰는데 좀 일어나는 게 좀 낫더만. 그럼 나은데 그 낙상 조심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맞아. 요즘 침대가 뭐 높은 침대는 아니니까 저희 가끔 여행 가가지고 그 온돌방 쓸 때 있잖아요. 그땐 정말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침대가 아니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자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몇 시에 자고 소변을 몇 번이나 보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밤에 몇 번씩 소변 본다, 뭐 2시에 잔다 난리인데 우선 자는 시간부터 좀 얘기해 봅시다. 좀 일정치는 않아요. 근데 좀 일찍 자는 편인데 9시 이전에 잘 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낮에 운동을 많이 할 때는 저녁 먹고 나면은 9시 뉴스를 미처 못 보고 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한 2-3시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지.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자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처럼 더 잠이 안 오면 나와가지고 신문책 뭐 뒤적뒤적 하다가 2-3시간 그러다가 한 4-5시에 또 한 번 자는 거예요. 난 대충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옛날 회사 다닐 때는 11시 정도 자면 아침 6시. 그때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그 은퇴하고 나서는 저희 집사람이 조금 저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타입이에요. 약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12시 자고, 그렇게 늦게까지 앉아있네. 12시 자고 7시 일어나는 그런 타입. 저 같은 경우는 11시에 자면 6시 반까지 대단하다. 그렇게 자는데 도중에 소변을 한 번 보거나 2번 보는데 소변을 2번 볼 때는 자기 전에 물 한 컵 마실 때 그때는 뭐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밤에 11시 반쯤 전화하면 두 사람 다 민폐가 되는 거예요. 11시 넘으면 나는 전화기기가 모드를 바꿔놨어. 아예 안 들려. 나도 9시 넘어서 전화 못 받은 경우가 흔해요. 자기 때문에. 아니, 내 신입사원 때, 그때 뭐 20대 때, 처음에 우리 사장실 비서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이 나보고 그래. 나는 노인이 돼서 아침잠이 없어서 좀 일찍 출근하니까 자녀는 좀 늦게 와도 괜찮네. 그렇다고 또 늦게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이 그때 50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한 2번 정도까지 깨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문제도 안 돼.
그러니까 대충 하루에 7시간 정도 자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 불면증으로 이제 고민하는 시니어들이 사실 의외로 많아요. 그건 뭐 도리가 없어. 이제 그 여담으로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가잖아. 여행 갈 때 제일 고민이 이놈 잠이야. 맞아. 시차 맞추는 거죠. 시차 놓치면 맹맹하고 잠도 안 오고 그 큰 고민이거든. 시차 극복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참고로 이제 앞으로 주의해야 되니까 우리가. 난 뭐 여행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도착해가지고 아침부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수면제 같은 거 갖고 가지고 비행기에서 먹고 자. 억지로도 자는 거지. 그러니까 난 출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미국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사실 처음에는 진짜 그 곤란한 점이 많았어요. 가가지고 바로 일을 하다가 회의하다가 꼬북꼬북 졸지. 그러면 생리현상이냐 뭐라 그러진 못하고 저 친구 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의사한 그 저걸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수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차 극복 그거 좋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내가 도착지에 도착한 것처럼 자꾸 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그 낮에 비행기를 타면은 그때 도착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반대로 이게 밤에 타고 갈 때는 거기다 낮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현지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 소위 그 하나의 그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니어들은 대부분 불면증 환자다. 뭐 광의에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 옛날에 군대 같은 데 가면은 누우면 자잖아. 머리만 대면 자잖아. 우리가 늙었다 이게 시니어들 잠 못 자는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정 심하면 병원 가고 뭐 그런 거지 어떻게 해요. 자, 하여튼 그래도 마음을 편히 가지고 푹 자고 내가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니어 여러분 그렇게 잘 지냅시다. 감사합니다.